전 세계가 암호화폐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통 금융 시스템이 암호화폐와 융합되면서 대격변을 일으키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이제 암호화폐가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시작하고 있다고 봐야 하겠죠. 2024년 청룡의 해에는 개인들이 암호화폐 투자로 어쩌면 가장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국가들과 기관들 그리고 개인들까지 암호화폐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올해 비트코인 반감기 4월 전까지 우리들 개인들은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투자에 임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조금 더 현실적인 판단과 추세를 이해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는 것쯤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아실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ETF 승인 바로 전까지 승인이 되느냐 마느냐 아주 난리도 아니었던 것만큼 언제 또 하락할지 또 그리고 언제 폭등하게 될지 단기적으로 예상하기에는 정말 힘든 시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큰 상승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는 것도 안 좋고 너무 비관적으로 판단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죠.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게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첫 거래를 시작했고 6.4조 원을 판매하면서 ETF 역사상 최고 거래량을 기록했고 총 거래량이 46억 달러로 그레이스케일의 거래량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블랙록의 10억 달러, 피델리티는 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차트로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레이스케일의 GBTC는 선물에서 현물로 전환했으니까 기본 베이스가 원래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차이가 날 수 있었고 ETF 거래와 동시에 엄청난 자금들이 우리들이 시장에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0만 건의 거래수를 기록하면서 QQQ 거래 건수보다 2배가 더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QQQ 이거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죠? Q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100가지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만들었죠. QQQ는 거래량이 특히나 많은 ETF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QQQ보다 거래량이 2배가 터졌다는 것은 그만큼 비트코인 ETF가 대중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겠죠. ETF 전문가 발주나스는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풀뿌리 활동으로 아주 긍정적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예상보다 더 커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월가의 초대형 세력이 비트코인 ETF를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 투자 설명 광고를 이렇게 공개하고 있고 반에크 역시도 비트코인은 정부가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런 영상을 만들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뢰 있는 대형 이런 월가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라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가의 세력들이 대대적으로 비트코인 ETF 출시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세계기초통화국 미국의 권력은 정말 압도적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상당히 집중해야 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미국의 데이터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그 안에 숨어 있는 그들의 의도를 파악해야겠죠. 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정말 불변입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을 가지고 국가와 세력들이 서로 다툼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큰 변동성이 터져 나올지 모르죠.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긍정적임에는 틀림없지만 이제 암호화폐는 제도권 안으로 첫 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에 좋은 이슈만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투자가 가능했던 캐나다, 독일, 비트코인 ETF 거래가 돌연 중단됐죠. 금융위원회가 미국 증시에 상장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금지시켰습니다.
국내에 있는 증권사가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건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권사뿐만이 아니라 개인들 역시 큰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미국 ETF 거래만 금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에 꾸준히 해왔던 캐나다, 독일 ETF까지 금지해야 하는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암호화폐를 비판해 오고 있는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것은 법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하면서, SEC가 암호화폐를 금융의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용했다면 이제는 암호화폐 역시 기본적인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워렌의 이런 발언에 블룸버그 ETF 전문가 에릭 발추나스가, 이런 발언은 전혀 쓰잘데기가 없으니까 신경조차 쓰질 않아도 된다. 그의 주장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 이미 ETF의 기차는 출발했고 전쟁은 마무리가 됐다. 개인적으로는 현물 ETF 승인을 100% 확신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95%라고 말한 이유가 워렌 의원 이 사람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비트코인 현물 ETF의 기차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안 좋은 이슈들에 너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죠. 지금은 하락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축적의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폭락할 것이다, 현물 ETF가 출시되기도 전에 대폭락이 올 것이다, 이런 이슈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대폭락이 나왔나요? 지금 안 좋은 이슈들은 세력들이 가격을 낮춰서 더욱 싼 가격에 그들이 매수하기 위한 작전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거의 대부분의 그런 데이터들 뿐입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큰 흐름은 대불장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스위스 최대 투자은행 UBS가 고객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고, 홍콩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 XRP, 솔라나 이런 알트코인들의 ETF 출시까지 검토 중에 있죠. 여러분, 지금은 변화의 시기입니다. 이제 곧 변화의 시기가 끝나고 정착의 시기가 그리 멀지 않았겠죠. 찌들 대로 찌들어버린 전통 금융 시스템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해왔던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고 변화시키려면 정말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르겠습니까? 20년간 피워왔던 담배를 끊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고통과 시간이 필요할까요? 스포츠, 운동도 마찬가지겠죠. 수천 번, 수만 번이나 해왔던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면 그만큼 큰 노력과 시간도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그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변화시킨다면 정말 엄청난 발전과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변화의 시기이며 고통과 시련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은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한다. 우리들이 앞으로 정말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이미 올라버린 비트코인보다는 지금 가격이 많이 상승하지 못했고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큰 폭의 상승이 가능한 코인들에 투자를 해야 하겠죠. 비트코인은 이미 정고점까지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지만 이더리움은 정고점까지 한 2배가 상승해야 합니다. 투자는 항상 여러분들 지금부터다. 지난 일들은 모두 잊으십시오. 과거에 손실을 봤던 손해를 봤던 투자는 지금부터다. 지금 내가 얼마의 수익을 봤던 얼마의 손해를 봤던지 간에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마세요. 습관이 됩니다.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과거에 잘했던 못했던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느 쪽의 수익이 더 좋을까요? 비트코인의 수익이 좋을까? 이더리움의 수익이 좋을까? 지금까지는 비트코인 ETF 호재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비중을 높였다면 지금은 이더리움 쪽의 비중을 높여야 될 때입니다. 1월 17일 이더리움의 덴쿤 업데이트가 진행될 예정이고, 그리고 이더리움 ETF가 5월 달에 승인될 가능성이 70% 이상입니다.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 세력들은요, ETF 승인 전부터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갈아타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더리움 쪽의 수익률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들이 트렌드를 잘 쫓아가고 더 좋은 수익을 쫓아가야지만 정말 오래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캐시 우드는 아예 이더리움이 오는 불장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을 능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이더리움 쪽의 상승폭이 더 클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XRP ETF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났기 때문에 XRP ETF 역시 출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월가의 세력들은 이미 다 계획을 짜 놓았겠죠. 만약에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안 됐다면 당연히 아무것도 ETF를 출시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시장은 우리들의 예측대로 움직여준 적이 얼마나 됩니까? 항상 예측 불가능했던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죠. SEC가 갑자기 이더리움에 소송을 걸고 리플과 합의로 끝나버리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더리움보다 XRP가 먼저 ETF가 출시될 수도 있고 리플 IPO 역시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월가의 세력들은 지금 비트코인을 자기들 손아귀에 쥐어넣고 이제 이더리움뿐만이 아니라 XRP까지 ETF를 출시해서 그들의 제도권 안으로 집어넣으려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노도스의 파이낸스의 설립자 파노스 메르케스는 리플의 소송은 사실상 지난 여름에 끝난 것이다. 리플 현물 ETF는 확실하며 그저 시간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세력들이 XRP 시장을 지들이 움켜쥐기 전까지 SEC가 리플의 소송을 질질 끌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저의 뇌피셜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저의 이런 생각과는 별개로요. 어차피 ETF는 시간의 문제이다. 이더리움의 ETF건 XRP건 다른 코인들 도지나 폴리곤이건 이렇게 아직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코인들을 지금 우리들이 선점해야 한다는 거죠. 파이어 차트를 보시면 비트코인을 개인들과 소액 규모의 개인들은 모두 다 내던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비트코인을 90% 이상 가지고 있는 초대형 갈색 고래들은 그대로 비트코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수익 실현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초대형 세력들은 더 크게 비트코인의 가치를 보고 있는 것이고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으로 자금들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들이 분석할 수 있겠죠.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금 ETF 출시 당시에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야 대폭등이 나왔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난다면 폭등은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지금이야말로 저는 축적의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투자 전략 그리고 실전 투자에 대한 트레이딩 방법 이런 정보들을 저희 정보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이시죠?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저희 정보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이벤트로 적은 금액이지만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10만원 상당의 코인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단기적으로 올해 큰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영상 하단에 영상 보기란에도요. 저희 정보방 초대 링크를 걸어드렸으니까요. 그쪽으로 가입하셔도 되고요. 올해는 정말 좋은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도 마시고요. 안전한 투자로 성공 투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좋은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남들보다 먼저 좋은 정보,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얻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해외 공시 사이트는요, 국내에서 나오지 않는 정보들까지 가장 빠르게 업로드되고 있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특히 한글로 번역했을 때 가장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잘 되고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어를 몰라도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렇게 한글로 번역 누르시면 한글로 그대로 번역이 되죠.
그리고 XRP뿐만이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에 대한 이슈까지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팩트 기반으로 확인된 내용들만 올라오는 공식 사이트이기 때문에 정확한 투자 방향을 잡으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시죠. 갑자기 폭등이 나오는 이유, 그리고 폭락했을 때 그 이유에 대한 설명들까지 아주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찌라시들, 확인 안 된 정보들 인터넷상에 너무나도 많이 돌아다니죠. 잘못된 정보들은 바로 큰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팩트 기반의 공시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단톡방 상단에 공시로 사이트 링크를 올려드렸으니까요. 상단에 보이시죠?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와 같이 공시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립니다. 정보를 얻으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본인 PC나 핸드폰에 링크를 저장해 두시고요. 시간 나실 때마다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는 고급 정보들을 매일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그어놓고 줄긋고 여기 돌파하면 여기까지 갈 수 있다. 여기 이탈하면 어디까지 폭락한다. 이런 식의 식상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우리들이 좋아하는 데이터적인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XRP를 장기 보유하고 있지만 알트로 단기적인 수익을 보고 있고요. 고래들의 움직임, 온체인 지표, 세력들의 거래량, 자금 이동 방향 등등 상당히 많은 분석들로 아주 디테일하게 매수 사인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수익률이 좋은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코인이건 주식이건 간에 가격을 움직이고 있는 것 역시나 세력이나 고래들입니다. 그들이 돈을 쉽게 버는 건 아주 간단하죠. 우리들보다 먼저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이 항상 먼저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에서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전문가들은 많지 않죠. 주식이든 코인이든 누군가는 손실을 봐야 누군가는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먹고 먹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전쟁터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들은 정말 극소수만이 알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저희 단톡방에서 드리는 제대로 된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